첫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건요, 제 강의를 계속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뭐 기계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또 이 사진인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건 이 카메라 조작이나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속성을 모르고는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계적인 그 사용법이라든가 이 카메라 사용법 자체를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 조작에 대한 거에만 너무 이 목을 매달다 보니까 사진의 그런 그 질적인 향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드는 이 사진 인문은 예를 들어 뭐 펜포카스다 그러면 펜포카스를 시도한 사진가들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왜 펜포카스를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계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 또 그걸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사진가들은 누군지라는 그 내용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더 이해하기가 깊이 있는 사진을 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뭐 사진인물이라는 그 재생 목록도 있고 사진 역사와 함께하는 뭐 사진인물이라는 타이틀도 올라간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역사와 함께하는 사진인물 그게 2017년도에 만든 거고요. 그냥 사진인물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 2020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사진가 우리가 좀 더 사진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진가들을 선별을 해서 표현 방법,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강의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 사진을 하면서 사진이라는 게 뭔지 사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이 사진을 공부하는데 가장 그 기본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어떤 강의든지 간에 이 사진이란이라는 내용을 좀 첫 강의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게 겸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부족하지만 사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진은 고등학교 때 처음 사진학원을 다니면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준의 수업을 받았는데요. 3개월 과정으로 그것도 좀 재밌게 뭐 흑백 사진 과정이 한 달, 칼라 사진 과정 한 달. 그런데 칼라는 좀 어려운 것 같아갖고 칼라 사진 과정을 2달 해갖고 총 3개월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진의 입문화 또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뭐 다른 강의 시간에 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등학교 때 사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대학까지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가 군대 제대하면서 사직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학번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편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거의 뭐 굉장히 오래된 세월인데요. 그 세월 동안에 사진이 뭔지 사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냥 스스로 그냥 좋아서 찍었고 뭐 만족해서 찍었던 거고 또 강의할 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다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생각처럼 깊이 있게 아주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35년 정도 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뭐 사진을 시작한 지까지 따지면 40년인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건 한 35년 된 것 같습니다. 이 35년 동안 강의를 해오다가 느낀 게 사진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건 제 나름대로 결론을 정의를 내린 게 이 사진은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카메라 메커니즘이라든가 렌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과학적이나 또 화학적인 것도 있죠. 우리가 암실이라든가 뭐 필름이라든가 하다못해 요즘 디지털 사진에서는 뭡니까 디지털 포토샵이라든가 뭐 어떤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서 이런 과학적인 거를 무시해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겠죠. 카메라를 잘 다뤄야 되고 렌즈의 특성을 알아야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의 그런 방향성에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철학적인 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철학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좀 고지식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진가의 생각입니다. 사진가의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셔터만 눌러서 나오는 사진을 가지고 사진 발명 초창기에 그 영국의 시인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따 강의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게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그거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기록성만 강조해가지고는 진정한 우리가 그 속칭 얘기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진가의 생각, 사진가의 철학이 담겨서 기계적인 특성과 조화를 잘 이뤘을 때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학은 사진가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계 카메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의존을 합니까? 아까 시작 단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 도구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가 피사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고 내가 찍은 사진의 부족한 점은 장비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장비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싼 장비 쪽으로 이 투자도 아니죠. 돈을 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해서 장비를 바꿨다라고 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진가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사진들은 좋은 사진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 진짜 20세기 빛낸 사진가 21세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또 21세기 상반기 사진으로 빛낸 사진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100% 뭡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사진한다고 제가 유튜브 강의에도 올려놨지만 대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더라도 완전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 철학은 사진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과학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메커니즘이라든가 렌즈에 대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거고 또 이런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뭡니까? 이 철학만 강조하면 예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서 제가 이제 강의에 또 나오지만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게 태동했던 이유도 있고요. 신중물주의라고 카메라의 기계적인 기록성을 강조하는 사진이 또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회화주의 사진이라는 거는 카메라의 기계적인 기록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철학적, 그러니까 예술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형적인 사진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뭐 그것도 뭐 사진이 아니다, 뭐 작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모른 채 하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분명히 사진의 한 분야지만 이쪽만 강조하면 참사진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진 작품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철학 쪽만 강조하면요. 또 반대로 과학만 강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사진 작가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 카메라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가면은 이거는 그 예술이나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동떨어진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런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자격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진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격증 수당인가 뭐 이렇게 받아갖고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옛날에 사진과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 특별 전형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좀 잘 나가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학생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자격증 특별 모집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모집 조건도 굉장히 줄어들고 뭐 이래가지고 대학교 입시 전형에 제가 손 뗀 지가 오래돼갖고 입시 쪽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특별 전형 파트에서 이 자격증을 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라는 게 시각예술 파트고 뭐 작가라고 떠드는데 거기에 사진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만 가다 보면 그런 이상한 방향성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아무튼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진행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사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참사진이라는 건 이 철학과 과학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완성되는 거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는 절대 완성된 참사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메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 도구를 잘 다루지 않으면 내 생각을 온전히 옮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나, 그 다음에 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어떤 이슈를 나타내고 뭐 어떤 걸 기록하고 하는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사진에 대한 방향성하고 그 내용적인 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카메라가 뛰어나더라도 완성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 사진이라는 건 다른 분야하고도 틀리게 실용적인 면하고 창작적인 면하고 양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광고 사진이라든가 또는 여행 사진이라든가 관광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사진들은 어떤 면에서 실용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진을 통해서 사진가의 뭐 개인적인 이 생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또 세상을 보는 나만의 시선을 담는 이런 형태의 사진은 또 창작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진들이라, 내가 어떤 방향성의 사진을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이 사진도 또 방법이 조금 틀려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어떤 면에든지 간에 무조건 사진은 다 예술 쪽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100명이 사진을 배우면 100명이 다 피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건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틀리게 실용적인 면하고 창작적인 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진이고, 나는 어떤 형식의 사진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다 짚고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의 과학적인 면은
광학적인 면하고 화학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발명이 올해로 185년인가 이렇게 딱 됐어요. 인정받은 게 사진이 아니라 사진술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기술 술자로 1839년 8월 19일 날 프랑스 학사원인가에서 공식 사진의 그 발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고나를 우리가 사진의 발명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발표된 게 뭐냐면 화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필름과 케미칼, 약품 쪽이 만들어진 거지 필름과 인화 과정이 만들어진 거지 사진이란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진이란 자체 그걸 통해서 이제 완성된 사진이 됐기 때문에 사진의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의 발명이고요. 화학적인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는 건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사진의 발명사를 또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 이 카메라라든가 렌즈는 사진술이 공포된 1839년보다도 최소 300년 전부터 사용이 돼왔던 그런 도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아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300년 전부터 렌즈나 카메라는 사용이 되어 왔고 그런 도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학적인 방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인정받고 발표된 게 1839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파트가 지금 요 사파가 그 사진술이 공포되는 그 상황들을 그려낸 건데요. 인정받은 1839년 8월이고 날짜로 19일인데 이 사진술 화학의 발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진의 발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사진의 어원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진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사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진은 우리가 영어로 포토그래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합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어로 포토는 빛이고 그래피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사진이라는 용어의 어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진은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언어가 틀리고 이런 데에서도 자식의 빛하고 연관된 그런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포토그래피처럼 제가 다른 나라 용어는 다 모르겠지만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요 사진이라는 얘기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 한문 문화권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빛을 조자하고 평평하다라는 그러니까 평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래서 조각 편자인가 그럴 거예요. 조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조편. 그러니까 빛을 조자니까 빛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빛하고 연관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백길사의 참진이에요. 그러니까 백길사라는 게 뭡니까? 외형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대상이 가지고 있는 뇌면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진짜라는 건 뭐냐면 대상 인물에 내재된 정신적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면까지 우러나오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아주 깊이 있고 철학적인 용어를 갖고 있는 게 이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사람 누가 이 사진책을 번역하면서 쓰기 시작한 게 사진이 돼갖고 그게 우리까지 왔다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꽤 오래전에 본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기억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사진이란 어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건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진의 발명사를 설명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상화에 대한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그러니까 인물화에 대한 용어 자체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사진이라는 용어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던 인물화에 대한 그 용어 자체가 다양한 용어가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이고 우리나라에 사진술이 들어왔을 때는 인물화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초상사진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본 사람들이 초상화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진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거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던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왔던 용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어떤 놈이 먼저 했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분명한 건 일본 애들이 먼저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빛하고 연관되지 않은 그런 용어인데 훨씬 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용어다.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면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내면까지 우러나오게 찍는 그게 사진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또 계속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림하고 똑같이 2차원의 평면 영상이지만 제작 과정이 틀려서 정체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걸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사진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학과 철학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그러면 그건 기술이나 예술이 될지언정 진정한 사진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아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공부를 하면 좀 더 나은 사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첫 수업을 마치겠습니다.